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강원도 의회 전찬성 의원, 원주시 의회 원용대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원영대 의원님께서 또 오랜만에 그때 네. 이제 원주공항, 뭐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냐, 뭐 이전하냐, 뭐 이런 얘기로 한번 나와주셨는데 오랜만에 좀 방문해 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의회 원용대 의원입니다. 또 변정현 아나운서분께서 초대해 주셔서 또 영광스럽게 두 번째 원주 MBC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예. 오늘도 원주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서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회기 중이라서 아, 그렇죠. 예, 의회에서 회기 원주시 의견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참석하고 바로 오신 건가요? 예, 오늘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원주 농축협. 네. 간담회 중에 양해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중간에 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소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원주공항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갔습니다. 옆에 계시는 전찬성 의원님께서 또 첫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도의원 전찬성입니다. 이 변정현 시사메이트 나와서 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되고요. 예. 또 이제 방송이 좀 익숙치는 않은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삼고초려해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예,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이 사회적인 이슈가 탄핵 정국에 있어서 주말은 좀 반납을 하고 항상 이제 매주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좀 참여를 하시나요? 서울 종로 서울로 쪽에서 가시는군요. 하고 있습니다. 탄핵 집회에 또 이렇게 이제 매주 방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짚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영대 의원님 어떤 거 베스트로 꼽아오셨는지 한번 좀 저희가 나눠볼까요? 예. 제가 요번에 베스트 워스트 뽑을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네. 교육 주제가 오늘 주제가 교육 환경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교육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 강원일보 25년도 2월 26일자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예. 그 강원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조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통학 지원 개정 조례안인데요. 이제 지원 대상의 핵심 내용이 그 신설학교 개교 기존의 도심 개발이 늦어지거나 네. 그 도심에 있는데 공동화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 내용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통학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 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그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통학에 오래 걸리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아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런 내용인데 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자면 그게 이제 봉화산 이택지의 네. 문제인 거죠. 네, 단계동 이제 대명농원 개발하고 연계한 그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좀 기한 없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 통학버스 지원 대상 아이들이 제외돼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예. 또 그 외에 이제 도심의 이제 중앙초라든가 원주초 학생들이 그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통학버스에 대한 그런 열망이 높았어요. 그래서 외회적으로 요번에 원주 초등학교와 같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서 예.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뭐 지난주에 최재민 의원님도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를 가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베스트로 가져오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일단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님과 바로 옆자리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최재민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줘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이제 이 우리 학생들이 에듀버스를 이제 활용해서 통학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이 원주 같은 경우는 도시 확장성 때문에 이런 에듀버스들과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거점에 이제 과밀된 그런 형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통학을 에듀버스로 지원해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예, 함께 모두 다 환영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찬성 의원님께서 어떤 소식 베스트로 가져오셨는지 베스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네, 저는 지난 2월 25일 원주 MBC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간영 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다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출렁다리에서부터 시작된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 사업이 한 8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역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기대가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누적 관광객이 500만 명을 돌파한 원주 간현 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설치돼서 이제 운행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 540개 정도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지 출렁다리 맞아요. 입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꽤나 좀 이제는 힘들죠. 예, 그렇죠. 이제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노약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간영 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조성돼서 이렇게 좀 뭐 취약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인이나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또 환영하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두 분께서는 방문을 해 보셨나요? 케이블카 설치 이후에? 그 개통식 할 때 한번 그러셨어요. 어떻습니까? 케이블카가? 그 구간이 한 900m라고 해서 네.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높이도 그렇고 자연 풍광이 그래서 그런지 되게 바닥에 얼음도 있고 또 스릴도 있고 되게 소금산이 되게 명산이 될 것 같고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원주 이 영서 지역에서 네. 되게 유명 관광 명소가 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계절마다 이제는 뭐 얼음은 없어지겠지만 계절마다 푸릇푸릇 피어나는 뭐 이런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더해질 것 같다. 라는 좀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주말에는 굉장히 줄 서서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더욱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 케이블카 관련해서 또 덧붙여 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전찬성 의원님? 예, 이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케이블카 포함해서 통합 입장권이 18,000원으로 타 지역보다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됐고요. 그 원주 시민은 6,000원에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시민들께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주 시민은 또 할인된다고 하니까 안 찾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간영 관광지 케이블카 조성 소식을 베스트로 가져오셨고요. 이번에는 워스트 소식을 저희가 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찬성 의원님께서 먼저 워스트 소식 알려주실까요? 예, 제가 뽑은 워스트 뉴스는 지난 3월 9일 원주 MBC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 인구 36만 명의 강원 최대 도시 원주가 이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케이블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 지금 3월 9일의 기사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시작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말은 결국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원주에 갈 데가 딱히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가까운 춘천, 그리고 충주, 제천, 여주, 그리고 청주까지도 우리 원주에 살고 있는 그런 아이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 원주에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예. 이 인근으로 해서 나가서 교회 맞아요. 활동을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좀 두 분께서는 어떠신지 주말에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어디를 간다거나 하실 때 주로 어디를 좀 방문하시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찬성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기가 예. 이제 7살, 5살이거든요.
7살, 5살 동안 이제 크는 기간 동안은 네. 주변에 있는 놀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근근히 버텼는데 근근히 버티셨고. 예, 지금은 예.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알아가는 걸 좋아하는 네. 그런 나이대다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이제 몸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예, 시설들이 좀 없어서 주위에 춘천도 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충주도 많이 갑니다. 네네. 예, 그리고 가까운 제천의 의림지도 좀 방문을 하는 편이고 갈 때마다 항상 조금 힘들어합니다. 사실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가까운 원주에 우리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부터도 지금 아이들이 그런 좋은 시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각에서 좋은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춘천이나 충주, 인접한 도시라고 하지만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원영대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이들, 예. 이게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예.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걷는 데 장소를 많이 찾아갔는데 걷기 장소로. 이제 아이가 예. 3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곳을 주로 찾다 보니까 네. 또 원주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아직은 부족하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원주시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는 되는데 네. 이제 급한 대로 뭐 강릉의 아쿠아리움도 가고 아. 또 이제 춘천에 가까운 곳에 가서도 그렇죠. 애니메이션 박물관도 가고 이렇게 실내 공간을 우선은 찾아가는 그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께서 이렇게 몸소 또 체험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체험 시설들과 뭐 관람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진다면 원주에도 갈 곳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엔 원영대 의원님의 워스트 소식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예, 이번 25년도 3월 4일자 이 KBS 9시 뉴스, 영상 뉴스인데요. 네. 전찬성 의원님은 이렇게 네. 딱 계속 MBC를 얘기하셨는데 아. 제가 기사를 찾다 보니까 MBC 기사를 접하지 않게 괜찮습니다. 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주 기업도시 내에 그 원주의 섬광고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이제 계획 수립하시고 이제 올해 5년 만에 이제 개교를 했는데 네. 그 준공이 미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약은 했지만 수업을 못하는 좀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항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요거를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워스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 개교는 했는데 현장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네, 네. 얼마나 좀 답답할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는 뭐 이런 줌이라든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등교 수업이 17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인 것이지 좀 더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불편한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96%라고 하는데요. 예. 빨리 공사가 진행돼서 우리 아이들이 성광고등학교에서 멋진 학업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14일까지 원격 수업이고 17일부터는 현장에 등교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확정일지는 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 빠르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전찬성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기업 도시의 섬광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네. 지난번 이제 이광재 국회의원님 계실 때 그때 이광재 국회의원께서 도교육청에 정말 발품 팔아서 몇 번이고 찾아가면서 이제 교육감님과 항상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 성광고등학교 설치를 좀 이끌어낸 부분도 있고 예. 또 교육부도 찾아가서 직접 간담회를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정말 성광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 개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공사를 또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섬광고등학교가 아직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 보면은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사를 진행할 때도 안전을 항상 고려하고 또 하자 부분이 없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온라인 학교를 대신하고 있지만 또 지나고 보면 잠시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행정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나 그에 따라서 못 따라갔던 부분은 반성을 하고 이제 고쳐져야 하나 지금 벌어진 이상 예. 이제 안전에 조금 더 초점이, 치우쳐서 예.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이 공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안전이라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광고 개교와 관련된 소식 워스트로 함께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들 짚어보겠습니다. 92.7 감사합니다.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에 보내주신 성원 더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전을 담은 용인 단 하나의 위대함으로 더 그레이트 원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2, 3단지 3월 오픈 예정 대우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고? 사채 아니야? 아니야, 대부업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서민금융회사야. 그래도 왠지 불안한데. 걱정 마. 이자율은 최고금리를 넘지 않고 사채 피해 신고나 채무 조정이 필요하면 금감원 1332 또는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하면 돼. 생활금융의 동반자 한국대부금융협회. 모두가 기다린 회찬의 중심 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이 옵니다. 바로 앞 초교의 정과 덕계천 수변공원, 예정된 1호선 신설역과 추진 중인 GTX-C 프리미엄, 양조 회천 4차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4월 오픈 예정 1522-3636. 대광건영. 금형 플라스틱 고무 산업 전시회 코플라스와 인터몰드 코리아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제조산업 혁신과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과 한국 ENX가 주최하는 국제 금형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산업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매주 화요일 코너 청년들의 정치 한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원용대 의원, 강원도의회 전찬성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유튜브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모습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강원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인구 증가를 이뤄낸 유일한 지역이 원주시입니다. 원주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육 환경 개선도 숙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원주 교육 인프라는 어떤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주가 이렇게 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주변의 인구들이 흡수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을지 두 분께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찬성 의원님 어떠세요?
예, 원주가 이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다라고 해서 주변 인구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그리고 영서, 영동을 막론하고 이제 강원 최대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원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원주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2013년부터 그것이 좀 변했던 것 같습니다. 양상이 변했나요? 예. 그 2013년부터는 이 혁신도시가 개발되고 완성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토박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원주에 계셨던 분들은 당시에는 서울 쪽으로 가서 이제 직장을 잡았었고, 네. 그리고 원주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는 원주로 오고 이런 양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인구 유입이 한 2만 6천 명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은 거의 한 3만 명에 육박해서 지금 방곡 관설동 총 인구를 합치게 되면은 4만 7천 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인구를 빨아들인 효과라고도 뭐 해석하면은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외부 인구 유입 정책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의 정책의 성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강원도 최대 도시니까 주변 인구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이 인구 증가의 어떤 요인이었는데 2013년 이후로는 어떤 뭐 혁신도시라는 이런 계획도시인 거죠. 이로 인해서 또 인구가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원용기 의원님 좀 동의하시나요? 원주시 인구가 늘어난 이유. 예.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원주가 중부 내륙 도시의 영서지방의 수도권과 조건이 워낙에 뛰어나고 또 18개 시군에서도 또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 순 유입이 잘 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주거, 교육, 의료 인프라까지 그래도 강원도권에서는 원만하게 잘 이제 조성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주로 전입된 인구도 꾸준하게 2021년도 이후부터도 3만 명대, 2만 명대 계속 꾸준하게 늘었고 여기에 좀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은 타 시도, 네. 원주 관내나 강원도 이런 게 아니라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런 도시에서 원주로 전입한 인구도 2만 명 이상을 21년도부터 꾸준하게 유지해오고 23년 정도에 한 13,000명 정도로 떨어진 거 말고는 좀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 또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이 타 시도에서 원주로 이제 전입하는 거 인구가 있다는 거는 원주의 도시 성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도시 개발, 혁신 도시, 기업 도시를 들을 수 있고 교통 인프라, 그리고 귀촌 및 도내 타시군의 유입,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요인도 있어요. 기업 유치라든가 산단 조성. 그리고 최근에 남원주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그 공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원주가 인구도 빨아들이고 또 증가도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기업 유치, 뭐 교통 인프라, 도시 개발 더불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원주로 오는 인구들이 계속해서 꾸준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한계에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다른 시군에는 인구 유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도 이제 원주에도 한계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전찬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원주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 그리고 교통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과 조성 효과에 이제 점차 정체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원주에서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는 인구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길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건데. 맞아요. 사실 서울에서 원주까지 접근할 때 길이 좋아지게 되면 서울에 거주를 하면서 원주에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원주에 거주를 하면서 서울에 직장을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힘들지 않겠나. 힘들지. 그래서 길이 좋아진다는 것도 물론 이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되겠지만 네.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주시만의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이제 한계점,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게 교통이 너무 좋아지는 것,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는 것도 오히려 정주 인구를 줄이는 것 아닌가, 또 이런 분석도 충분히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어쨌든 그러면서 원주시의 교육 환경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의 이 교육 환경 만족도, 아무래도 두 분 다 아이를 좀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연령대에 맞춰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원영대 의원님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아직 아이가 어려서 예. 뭐 체감은 못하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너무 눈높이를 높였던 것 같아요. 이게 운영위원 그 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선진지를 가게 되면 낙후된 시설보다도 좋은 환경에 있는 교육 환경에 있는 시설들을 가더라고요. 서울샘 초등학교, 이제 원주 여고 같은 경우도 이제 부영 아파트가 생기기 이전이다 보니까 치악산이 보이고 그리고 막 천장에서 콘서트가 내려오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손셀촌 학교로 선진지도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체감이 둔감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2022년도 국토교통부 주관의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네. 교통 교육 환경 부분에서 전국 하위 2순위를 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깜짝 놀랐죠. 근데 상대적으로 네. 강원도권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지만 이 공공기관에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그 청사내에 하는 근무하는 분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우리 국가수 같은 경우도 박사분들이 대다수라고 그러고 네네. 심평원도 가니까 다 석박사지고 건강보험도 네네. 그렇고 근데 우리 원주만 해도 이제 농업기반에 이제 중소 이렇게 복합도시다 보니까 교육열이 낮았고 네. 또 부모님 세대가 많은 학구열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전해 오면서 교육에 대한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원주의 현실인데 예. 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까 고민을 할 차에 또 전국적으로 교육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원주시도 호재 아닌 호재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올해부터 전년도부터 좀 초중고학교와 연계하고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 그 시설적인 분도 이제 하나하나 구축을 해가기 때문에 원주도 뭐 성남 판교 네. 이렇게 좀 부러워하지 않아도 용인 수지 안 될 가시고 만큼. 예, 대치동 안 가도 예. 원주에서도 이제 그 정도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현재는 교통, 교육 환경 이런 만족도에서 전국 최하위 2위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라는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 발전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나타내 주셨는데 전찬성 의원님 좀 어떠세요? 예, 이 만족도로 보면은 이제 2022년에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통, 보육, 교육 그리고 여가 활동 등 4개 부분에서 했는데 전국 평균인 69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또 있는데요. 2023년에 원주시 교육 환경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초등학교 교육 만족도는 65%, 그리고 중학교 교육 만족도 58%, 고등학교 교육 만족도는 52%, 사교육 만족도는 45%, 전반적으로 교육 환경 만족도가 55%야 되는데 평균 60%대에서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평균이 60%인데 그거보다 훨씬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사교육 시장마저 45%를 기록하면서 훨씬 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이제 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사실 이게 뭐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먼저 좀 드릴게요. 이 교육 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대답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대 의원님 어떠세요? 네.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핵심이자 예. 어려운 질문이죠. 예. 그래서 원주가 이제 도시가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이제 신도심과 구도심이 뚜렷하게 나눠지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나 교육 이런 예산들이 신도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 공동화를 겪는 그 아이들은 반대적으로 그런 교육의 수혜를 못 받는 현실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의회에서도 통학버스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도심 지역에 너무 투자가 되고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네. 그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도 아. 이제 두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겠고 또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작은 학교 면 단위의 작은 학교 아이들은 매일 등교하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도 그 학교에 좀 분산해서 배치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런 과밀학급 문제도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원주시도 교육 경비를 아마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전체 예산에서 1% 정도를 우리가 교육 경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교육 경비 부분이 있어서 저기 교육 경비가 아니고 저기 그 교육 발전 특구 관련된 예산도 90억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보다도 더 고루 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네. 원주시의회에서도 원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밀학급 문제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예산을 들이는 만큼 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찬성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좋을까? 예. 예, 저는 이제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연구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 전체로 펼쳐서 보면은 이제 이 말라가는 강원도에 정말 샘물 같은 곳이 이 원주거든요. 네. 이 원주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의 인구 감소를 원주에서는 최대한 늦추고 있고 그걸 막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원주 자체가 이 교육 환경 개선이 없이 이렇게 살아남는가 이런 건 이제 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주축이 될 텐데요. 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주거지의 입주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데 이 공동주택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세대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요. 네. 지금 현재 혁신도시 안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그리고 고등학교 1곳이 운영 중인데 그 고등학교 1곳이 여고입니다. 네네. 여고라서 이제 남학생들은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남학생들은 한 1시간 거리 정도에 있어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사실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장문의 메일도 들어오고 메시지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 남고를 신설하지 않으면은 이 지역을 떠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실상을 한번 알아봤는데 예. 버들 초등학교의 1회 졸업생이 이번 연도에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버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회 졸업생 학생 같은 경우 남학생들은 전체 다 혁신도시를 넘어서 먼 벗어났고. 학교에 다니고 있고 여학생들은 그나마 원주여고가 있기 때문에 원주여고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기존 고등학교에 이전 검토가 있고요. 그리고 영서고등학교 부지에 인문계 학급을 증설하는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원주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해 관계자들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도교육청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동문회 학부모 이런 분들이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은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회피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회피하는 순간에도
그 피해는 학생들이 그렇죠.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좀 생각해서 어떤 담대한 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혁신도시에 남고가 없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어쨌든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남고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서고에 인문계를 신설한다든지 원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이런 다양한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는 어떤 안이 좀 가장 최선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안 그래도 오늘 낮에도 계속해서 도교육청 관계자들이랑 회의를 계속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좋습니다.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부담이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또 영서고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알고는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누군가가 화살을 안 땡겨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 원여고의 이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역사와 전통도 또한 보존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영대 의원님 덧붙여 주실 말씀 마지막으로 예. 전창선 도의원님이 제 할 얘기를 다 해가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혁신도시에 이제 남고가 없어서 아무래도 이런 교육 환경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앞으로 강원도의 교육 환경이 또 교육발전 특구가 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 좀 발전을 해 나갈지 원주시 교육청과 원주시의 어떤 좀 전향적인 그런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찬성 강원도의회 의원, 원영대 원주시 의회 의원 두 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